이리 와봐. 여기 뭐가 떨어져 있어. 무슨 소리야? 여기 봐. 수첩 안에 목차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게, 신영사 아저씨가 또 수첩을 잃어버렸나 보다. 숨겨진 갈등, 뒤바뀐 피해자. 와, 저기 놀이터가 있다. 아름이는 그네 탈래. 나는 가서 미끄럼틀 탈 거야. 와, 신나다. 어린이가 낀 요즘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사이에 갈등 사건이 많이 보이네. 근무 환경과 심리적 소진에 있어서 동료 교사와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 더 알아봐야겠어. 코난은 또 어려운 말을 하고 있네. 난 코난이랑 편의점 가서 음료수 좀 사올게. 놀고 있어요. 박사님, 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선생님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논문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요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선생님들 간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산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께서 논문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그걸 읽어보는 건 어떠냐, 코난? 어떤 내용인데요? 이전 논문들과는 달리 이 논문을 읽어보면 복수담임제를 운영할 때 복수담임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 교사와의 갈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아, 저도 그 논문 알고 있었어요. 그 논문에서는 영아반 복수담임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동료 교사와의 갈등, 근무 환경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근무 환경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동료 교사와의 갈등을 매개로 하는 연구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그래요. 영아반 복수담임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동료 교사와의 갈등, 근무 환경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근무 환경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동료 교사와의 갈등을 매개로 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죠? 서울 경기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영아반 복수담임 교사 344명을 연구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했다고 하는구나. 심리적 소진의 측정 도구로는 김연옥, 정성문, 이정희가 개발한 유아교사의 소진 척도의 그 문항을 보육교사에서 영아교사로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근무 환경의 측정 도구로는 블룸이 개발한 Early Childhood Work Environment Survey를 토대로 김의 척도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어린이집 용어로 바꿔 사용했고, 동료 교사와의 갈등 측정 도구로는 Morosky Wadiger, Salend, Gordon Gualopez Vona. 의 체크리스트 및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김소문이 구성하여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했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앞서 말한 측정 도구들 모두 신뢰도는 신뢰롭게 나왔어. 아, 기억났어요. 연구 절차는 아동학 전공 교수님 한 분과 박사과정을 전공 중인 세 분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했었죠. 그리고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 거주 중인 영아반 복수담임을 맡고 계신 5명의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설문지 초안을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자료 분석은 통계 분석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Win 21.0. 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었죠, 아마. 훌륭하구나, 도이라. 박사님, 저기 편의점이 보여요. 무슨 일이지? 코난 같이 가야지. 모두 물러서세요. 박사님, 어서 경찰을 불러주세요. 알겠다, 코난. 아니, 이 냄새는 아몬드 냄새잖아. 이건 청산가리를 이용한 독살임이 틀림없어. 그런데 누가?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피해자 이름은 피에림 씨, 나이 42세,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라고 합니다. 사인은 청산가리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이런 독극물을 어디서 구하는 거지 참. 그래, 뭘 먹었는지는 알아봤나? 캠퍼스 커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평소에도 피해자가 자주 드시던 음료더군요. 김상인 씨의 말로는 하루에도 3잔 이상 마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에서는 독이 발견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 독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네. 그러면 피해자에게 독을 먹인 사람은 그 시간에 어린이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란 이야기군. 여러분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피에림 선생님의 옆반 4세반의 담임을 맡고 있어요. 저는 2세반 담임을 맡고 있고 피해림 선생님의 짝꿍 교사입니다. 저는 5세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 꼬마랑 흰머리 아저씨는 피해자와 무슨 사이죠?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처 편의점에 음료를 사러 가다가 비명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독극물 반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피해자가 사용한 빨대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피에림 선생님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곧 있을 가을 축제에 사용할 장식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잠깐 교실에 가신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같이 펠트지로 알밤을 만들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막 밥을 다 먹고 들어와서 양치를 하고 있었고요. 원래 오늘 원에 오는 날이 아니기도 했고 친구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유이실에 가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곧 있을 축제 전에 유이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범인은 계속 기관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에 있어서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에 가장 유리한 김상희 씨, 당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금요일에 원장 선생님께서 배정해주신 대로 청소를 해야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피에림 선생님을 그렇게 만들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차청아 선생님이라고요. 그 둘은 같은 반인데도 피에림 선생님이 자신이 원하는 업무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차청아 선생님을 자주 무시하는 등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차청아 선생님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차청아 선생님이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네. 어라라, 이 빨대는 되게 새 것 같네요. 선생님 자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있는 빨대들은 다 잘근잘근 씹힌 자국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네. 그렇다면 빨대를 누군가 바꿔치기했다는 건가? 평소에 빨대를 씹는 습관이 있는 선생님의 빨대가 멀쩡하더라. 그런데 이미 커피는 절반 이상 마신 상태야. 그렇다면 누군가가 청산가리가 묻은 빨대를 바꿔치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파칭! 그런 거였어.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였어. 역시 그런 거였어. 피해자는 범인이 바꿔놓은 빨대 때문에 살해된 거야. 내 생각이 맞다면 유치원 분리수거장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경찰 아저씨, 어린이집 뒤편에 있는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곳에서도 성분 검사를 한 번만 해주실래요? 저기 있는 경찰 아저씨가 부탁드린대요. 그래, 알았다. 빨대를 사용한 살인이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빨대를 어떻게 했다는 건데요? 그래요. 저희 원에서 사용하는 빨대는 피에림 선생님이 자주 드시는 빨대랑은 다르다고요. 맞아요. 더군다나 빨대는 저희가 교구를 만드는 걸 사용하는데 여분이 남는 게 없었을 텐데 말이죠. 어린이집에 빨대가 남아있지 않다면 밖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 범인은 차청아 씨 아니면 김상희 씨 두 분 중 한 명이시겠군요. 저는 밥만 먹고 들어왔다고요. 저는 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차청아 씨, 카페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카페를 다녀왔다면 여기 어딘가에 피에림 선생님 커피 말고 다른 음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부탁한 것은 어떻게 됐나요? 네, 반장님이 부탁하신 대로 성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딱 하나, 같은 브랜드의 컵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음료의 한기로 이슬이 맺혀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난 그런 거 부탁한 적 음료를 금방 사올 수 있었고 그 씨가 같은 공간에 없었던 차청아 씨. CCTV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백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피에림 선생님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셨어요. 피에림 선생님은 제가 교사실에서 좋은 자리에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제가 가을 축제 때 아이들과 하고 싶은 활동이 있었는데 제 이야기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반응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에린 선생님께 나아인 선생님과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을 나아인 선생님께 전달해서 갈등을 만든 적도 있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피에림 선생님이 말을 전달하셔서 오해가 조금 생겼었는데 직접 이야기한 후에 오해인 걸 잘 해결하고 아차 싶긴 했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죽거나 그 사람이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만 같았거든요. 저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저와 같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거예요. 아니요. 나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비록 같은 반에 다른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해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국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1년 동안 함께 생활할 피에림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업무 분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어땠을까요? 대화가 어려웠다면 원장 선생님이나 원감 선생님 혹은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요. 대화를 조금 더 해봤어야 됐던 건데 그저 말을 계속 옮기고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대화를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피에린 선생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서로 가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음료수 사랑한다면서 왜 이제 와요? 무슨 일 있었어요? 경찰차가 와 있네요. 많은 일이 있었지. 배고파요 박사님. 음료수 늦었으니까 장어덮밥 사주세요. 알았어요.